뭐 막 몸소리를 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웃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웃으세요 되게. 그래서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원장님, 제가 치과 치료를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받아본 치료 중에서 제가 아픈 순위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그래서 1위는 저는 신경치료, 두 번째는 잇몸치료, 세 번째는 스케일링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발치도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발치는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사랑니 발치도 하고 네. 제가 임플란트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진짜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혹시 통증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통증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마취하는 양도 달라요, 사람마다. 일단은 치과 치료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게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많은 치과 치료들이 대부분이 마취를 하고 하는 치료들이거든요. 근데 스케일링은 마취를 안 하고 하는 몇 안 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스케일링 할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잇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잇몸에 염증이 있고 잇몸이 부어 있고 충혈이 되어 있으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살짝만 건드려도 매우 아프고 시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스케일링을 더 자주 받았으면 안 아팠겠네요. 그럼요. 스케일링하고 아팠던 분들은 스케일링 너무 아파서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주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일에 보험 스케일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는 걸 지원을 해줄 뿐인 거지, 그게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환자마다 치아 상태에 맞춰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평균적으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도 치석이 정말 너무 많이 쌓여서 오신다, 이 닦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4개월, 3개월 만에라도 한 번씩 스케일링 받으러 오라고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잇몸 치료는 마취를 그래도 가끔 하는데도 왜 아플까요? 이제 잇몸 치료는 사실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는 마취를 안 하고 3단계, 4단계는 마취를 하죠. 이제 아마 피디님이 받으셨던 잇몸 치료는 3단계 잇몸 치료, 큐레티지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큐레티지를 할 때는 마취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마취를 또 너무 많이 하면 늦게 풀려서 불편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주 적은 양의 마취약을 넣고 하는데요.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마취되는 정도가 달라요. 마취가 잘 되는 분들은 조금만 넣어도 마취가 잘 되겠지만 마취가 안 되는 분들은 많이 넣어도 마취가 잘 안 되는데, 염증이 많은 상태일 때는 마취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됩니다. 염증은 산성 성분이고 마취약은 염기성 성분인데 이 둘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마취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많을수록 마취약을 많이 넣어야지 그만큼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투약을 더 했으면 안 아팠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절 치료했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겉에서 보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별로 심해 보이지 않았는데 안에서 알고 보니 염증이 좀 심한 상태였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전 1위는 신경치료였거든요. 신경치료가 평소엔 아프지 않았는데 신경치료가 덜 된 때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그렇죠. 신경치료는 사실 하나도 안 아픈 게 맞습니다. 신경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취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신경은 어디 있어요? 치아 안쪽에 있죠. 저희는 마취를 어디다가 해요? 기본적으로 잇몸에다가 하죠. 잇몸에다가 한 마취약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까지 도달하는 양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의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 그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취약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겠죠. 근데 많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에만 하는 마취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경에 직접적으로 약을 넣어야 돼요. 저도 말하면서 너무 힘든데,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든데, 치아를 열어서 안에 신경에 직접적으로 도달한 다음에 신경에 직접적으로 마취약을 넣으면은 이 불편함이 끝납니다. 일단은 신경에 도달하기까지 그때 굉장히 아프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에 직접적으로 마취를 하는 이 행위, 이 2번에서 굉장히 이게 통증이 심합니다. 사실 아파요 하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아프게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정말 그렇게 한다는 점. 궁금한 게, 약간 신경치료, 네. 신경 안에 마취를 할 때 네. 무통 마취기를 쓰면 어느 정도 좀 덜 아픈가요? 무통 마취기는 일단 원리가 뭐 마취를 더 잘 되게 하고 더 세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마취약이 들어가는 속도를 천천히 들어가게 해서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마취를 할 때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사 바늘에 들어갈 때 따끔한 거,
그 다음에는 약이 들어갈 때 그 액체의 압력에 의해서 아픈 거예요. 그 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액체에 의해서 약물이 들어갈 때 생기는 압력은 최소화 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꼭 강조하는 게 참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보통 오해하는 게 치과 치료 받는데 이 정도는 아픈 거겠지, 이 정도는 참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마취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하나도 안 아프게, 하나도 안 시리게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싫을 때 바로 표현하셔서 마취를 더 하면은 하나도 안 아프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심하게 느꼈던 분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분은 어떤 경우냐면은 통증이 있으면 보통 아파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막 몸소리를 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웃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웃으세요 되게. 그래서 우시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치료하는 입장에서. 근데 약간 오히려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치료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웃어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신경 써서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다음에 발치, 임플란트, 잇몸 치료, 스케일링 순서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이 뽑은 통증 순위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아프지 않은데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다 그렇죠. 치과 치료는 아프지 않아요. 치과 치료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실 뭐 다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상황은 모든 치료마다 있다. 순위를 보면은 3등이 스케일링, 2등이 잇몸 치료, 1등이 신경치료인데요. 이거는 마취랑 관련이 있어요. 스케일링은 일단 마취를 안 하고 하는 치료고, 두 번째로 잇몸 치료는 마취를 하긴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하고 깊이까지 마취가 필요 없는 치료인 거예요. 왜냐면 잇몸은 겉에 드러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경치료는 마취하는 양도 많이 필요하고 겉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숙이까지 마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취가 되는 게 조금 더 어렵다. 통증의 핵심은 마취인 거죠. 마취만 잘 되면은 아플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취만 잘 되면.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인 기준에서 느꼈던 치과에서 통증 탑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